몽테뉴 수상록 에피소드 3 자기 자신을 아는 것 내면을 들여다보는 삶. 지난 2번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몽테뉴와 함께 죽음을 바라보았고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죽음을 외면하지 않을 때 삶이 선명해진다는 것, 그리고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오히려 더 넓은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두 이야기가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죽음을 바라보는 것도 무지를 인정하는 것도 결국 같은 곳을 향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오늘 밤 몽테뉴가 우리에게 건네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알미 우리를 더 자유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동시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몽테뉴는 평생 자기 자신을 연구했습니다. 수상록은 그 연구의 기록입니다. 세상에 대한 책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입니다. 그 책을 쓰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을 씁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쓰면 쓸수록 자신을 더 모르겠다고도 했습니다. 그 역설이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입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귀로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이 자신에게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낯선 대륙.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기쁘고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오래 함께한 존재이니 모를 리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모르는 존재이고 매일 함께 있지만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은 예리하게 관찰하면서 정작 자신의 내면은 힐끗 들여다보고 지나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과 진짜 대화를 나눌 틈이 없으며 늘 외부로 향하는 시선을 잠시 안으로 돌려보면 낯선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눈은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볼 수 없다고. 거울이 없으면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듯이 진지한 성찰이 없으면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없다고. 그래서 몽테뉴는 거울이 되기로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 그것이 수상록을 쓴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몽테뉴는 38살에 은퇴하면서 그 거울 앞에 본격적으로 앉았습니다. 성의 탑 꼭대기 방에서 혼자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봐야 하는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하지만 그는 그냥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가 느낀 것들을, 오늘 내가 생각한 것들을 솔직하게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모순적이며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안다고 생각했지만 몰랐고, 단순하다고 생각했지만 복잡했으며, 일관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변덕스러웠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의 낯선 대륙이었던 것입니다. 평생 옆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탐험한 적 없는 대륙이었습니다. 그 발견이 몽테뉴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조차 모르는데 세상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자신의 내면조차 파악하지 못하는데 타인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그 겸손이 그를 더 열린 사람으로,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탐험은 지도가 없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대륙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으면서 지도를 그려가면 됩니다. 몽테뉴가 그렇게 했듯이 수상록의 모든 문장이 그 탐험의 기록이었습니다. 솔직함이라는 용기. 몽테뉴의 수상록이 특별한 이유는 그 솔직함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좋은 면만 쓰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생각과 고귀한 감정과 현명한 판단만 골라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자신의 게으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과 사소한 집착들을,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것들을 있는 그대로 써내려갔습니다. 치아가 나빠서 먹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말을 타다 잘 넘어진다는 것도, 어떤 냄새를 참을 수 없다는 것도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은 자화자찬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본 그대로를 쓸 뿐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이상한 것도 모두 씁니다. 독자들이 나를 좋게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나는 있는 그대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 솔직함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대화에서도, 심지어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에서도 약점을 감추고 실수를 정당화하며 자신의 어두운 면을 외면합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그 본능을 거슬렀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과정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추한 면을 마주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지나고 나면 무언가 가벼워집니다. 감추었던 것을 더 이상 감추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모든 면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그것을 억누르는 데 쓰던 에너지가 해방됩니다. 몽테뉴는 그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가볍고 자유로운 일인지를,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함은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할 때 비로소 진짜 자신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몽테뉴의 수상록은 그 솔직함의 가장 아름다운 예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몽테뉴는 아주 세세한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음악을 좋아했는지, 어떤 냄새를 싫어하는지, 어떤 날씨 기분이 좋아지는지를 적었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 긴장하는지, 어떤 말에 상처받는지, 어떤 순간에 눈물이 나는지도 기록했습니다.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소한 것들이 모여 한 사람의 모습이 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 대해 거창한 것들만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그런 큰 질문들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그런 큰 질문 대신 작은 질문들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 오늘 나는 무엇에 화가 났는가?
어떤 순간에 나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가? 그 작은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어떤 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어떤 것이 나를 지치게 하는지, 어떤 관계가 나에게 에너지를 주고 어떤 관계가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지, 어떤 환경에서 내가 살아나고 어떤 환경에서 내가 시들어 가는지, 그 패턴들이 모여 나라는 사람의 지도가 됩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이상한 존재라고. 멀리 있는 것들과 과거에 있는 것들과 아직 오지 않는 것들에 관심을 두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모른다고. 그 아이러니가 쓸쓸하게 와닿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 정작 그 이웃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적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를 가장 기쁘게 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자신에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은 처음에 어색합니다. 우리는 그 훈련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지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법은 배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공부이고 평생 해야 하는 공부라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 몽테뉴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꽤 엄격합니다. 실수했을 때 오래도록 자책하고 약점이 드러났을 때 심하게 부끄러워하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자신을 탓합니다. 마치 자신에게는 완벽함을 요구하면서 타인의 실수에는 너그러운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경우가 많습니다. 몽테뉴는 그 가혹함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바라볼 때 그것을 고쳐야 할 결점으로 보지 말고 그냥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라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순되어도 괜찮으며 변덕스러워도 괜찮다고.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나의 결점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고. 왜냐하면 그 결점들이 나를 나이게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결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서로 연결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가까이 하기 어렵지만 약점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은 친근합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한다는 것이 자기 합리화와는 다릅니다. 자신의 잘못을 옳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하되 그 때문에 자기 전체를 부정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실수는 했지만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균형이 참 어렵지만 몽테뉴는 그것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해가 가져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타인도 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약점을 용납하면 타인의 약점도 더 너그럽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은 종종 타인에게도 엄격하고 자신에게 따뜻한 사람이 타인에게도 따뜻할 수 있습니다. 자기 화해는 결국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 자신에게 딱 한 가지만 용서해 보세요. 오랫동안 자책하던 것,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을 오늘 밤 딱 한 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완전히 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자신 전체를 부정하지는 말자고. 나는 그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 한마디를 자신에게 건네보는 것입니다. 몽테뉴가 평생 연습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만나는 것. 몽테뉴는 고독을 사랑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싫어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친구를 깊이 사랑했고 좋은 대화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고독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의 나와 혼자 있을 때의 나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군중 속의 나는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군중 속에서도 나는 홀로이며 마음속에 나만의 작은 방을 가지고 있다고. 그 방에서 나는 진짜 나를 만납니다. 그 방이 바로 고독의 공간입니다.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고 타인의 기대와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공간이며, 그 공간에서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나,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그 고독의 공간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늘 곁에 있고 알람이 끊임없이 울리며 어딘가에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음악을 틀거나 영상을 보거나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낭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혼자 있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진짜 고독,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은 오히려 드물어졌습니다. 몽테뉴는 그 고독이 두렵다면 그것이 신호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둘이 있는 것이 불편하다면 아직 자신과 화해하지 못했다는 뜻이고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하지만 그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조금씩 마주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고독이 두렵지 않아집니다. 오히려 고독이 선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며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변합니다. 고독이 주는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타인의 말과 미디어의 소음과 끊임없는 알림들, 그 속에서 자신의 진짜 목소리는 묻혀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그 모든 소음이 사라지면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쩌면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이 고요한 시간, 하루의 소란이 잠잠해지고 주변이 조용해지며 자신의 호흡 소리만 들리는 이 시간이 몽테뉴가 자신의 탑 꼭대기 방에서 누렸던 그 고독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자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곧 타인을 아는 것. 몽테뉴가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는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을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들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나의 두려움이 다른 사람의 두려움과 같고 나의 욕망이 다른 사람의 욕망과 같으며 나의 모순이 다른 사람의 모순과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결국 인간을 들여다보는 것이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이라는 역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나는 모든 사람 안에 있다고. 우리는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는 같습니다.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실수하고
후회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 인간적인 것들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이 우리를 외롭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몽테뉴의 수상록은 자기 자신에 대한 책이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에 대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500년 전 프랑스 귀족의 일상과 생각이 오늘 우리의 일상과 생각과 닮아 있으며 시대는 달라도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느낍니다. 그의 글을 읽으면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요. 자기 자신을 잘 알수록 타인을 판단하는 것이 줄어듭니다. 내가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알기 때문에 상대방의 모순을 탓하기 어렵고 내가 얼마나 실수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상대방의 실수에 더 너그러워지며 내가 얼마나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상대방의 두려움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기 이해가 깊어질수록 판단 대신 이해가 자리 잡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고독한 작업이지만 그 결과는 더 깊은 연결로 이어집니다. 자신을 깊이 아는 사람은 타인도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따뜻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따뜻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낯선 대륙을 탐험하는 여정이 결국 인간이라는 더 넓은 대륙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몽테뉴가 수상록을 쓴 이유가 어쩌면 이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솔직한 고백이 독자에게 전해질 때 독자도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 역시 이런 사람이었다는 공감이 500년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 닿고 있으며 그 연결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그 안도감이 몽테뉴가 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오늘 밤 자신에게 돌아오세요. 오늘 밤 몽테뉴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느낌인지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피곤한지, 편안한지,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지를 그 작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아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약점이 당신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순이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으며 불완전한 채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고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몽테뉴는 평생 자기 자신을 연구했지만 마지막까지도 자신을 다 알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들여다볼수록 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름이 그를 멈추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들여다보고 계속 기록하며 계속 질문했습니다. 답이 아니라 질문이 그의 삶을 이끌었으며 그 질문이 그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밤 이불 속에서 하루를 보낸 자신에게 잠깐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오늘 어땠는지, 힘들었는지, 기뻤는지, 무엇이 마음에 남아있는지 그 대화가 짧아도 괜찮습니다. 자신과 대화하는 습관, 그것이 몽테뉴가 평생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쌓여서 자기 자신이라는 낯선 대륙의 지도를 조금씩 그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지도가 조금 더 선명해질 때 당신은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줄어들고 자신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타인도 더 받아들일 수 있으며 자신에게 솔직하기 때문에 삶도 더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여정은 끝이 없습니다. 몽테뉴가 수십 년을 써도 다 담지 못했듯이 하지만 그 끝없음이 오히려 아름다운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의 깊이입니다. 그 깊이를 들여다보는 삶, 그것이 몽테뉴가 말한 충분히 사는 삶이었습니다. 몽테뉴의 말로 오늘 밤을 마무리합니다. 나를 연구하는 것은 나의 물리학이고 나의 형이상학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며 세상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당신,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자신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너그럽게 오늘 밤은 그렇게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